12월 4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강만은 의외로 좀 잔잔했던 반면에 마지막 경주에 배당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박송희도 전반부 경주, 중반부 경주까지는 상당히 잘했는데 후반부 경주에서 약간 좀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경주도 컴플리트 웨펀을 놓고 때리면서 세네 파워풀을 아예 삭제해서 들어갔는데 5번을 놓고 8번, 9번 쪽에 주력 막군을 때렸는데 7번이 또 앞선에서 또 버티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에서 그냥 컴플리트 웨펀만 버티고 추입형의 마필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략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7번도 볼 수 있었던 상황인데 너무 아쉬운 경주였습니다. 그래도 박송희가 제주 경마에서 25배, 삼복승식 77배, 또 서울 경마에서는 추천 경주 3개 경주 중에 1개 경주, 복승식 9배, 또 상승식 26배짜리 접종을 만들고 왔잖아요. 박송희 마번이 상당히 좋은 만큼 일요 경마 완벽하게 임팩트 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경마는 문세영 기수하고 싸움이죠. 문세영 기수가 8마리를 기승을 하는데 이번 주 일요일날 타고 다음 주에 이제 그랑프리 대상 경주 타고 셋째 주, 넷째 주가 이제 공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세영 기수가 일요일날 총력전을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 주에 정지를 먹더라도 다음 주에 말을 탈 수 있어요. 그리고 정지를 먹으면 셋째 주, 넷째 주에 휴가를 갈 수 있고요. 워낙에 상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세금 같은 거 이거 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워낙에 대상 경주를 많이 우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봉 자체가 4억, 5억이 넘어가요. 이러다 보면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의외로 세금이 많습니다. 세금을 털려면은 제가 봐서는 마지막 주, 셋째 주, 넷째 주 말을 안 타도 될 것 같아요. 그랑프리 우승을 장담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일요일 경마에는 문세영 기수가 완전 총력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후반 또 요즘 신인 기수들 오수철 기수, 김태희 기수가 출전하는데 김태희 기수가 토요 경마에서 기승정지가 있는데 이거 하루짜리가 있었는데 유예를 하고 토요일날 경마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김태희 기수가 토요 경마에 타는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을 가지고 좀 공략을 했는데 역시 신인 기수는 신인 기수입니다. 완벽하게 말들이 이제 끌고 가는 마필들을 제대로 타지 못하는 게 약간 단점이고 오수철 기수도 마찬가지로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을 제대로 못 타요.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하면서 박수홍 꼭 승리할 수 있는 경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안쪽에 1번마 캔디글로우가 되겠습니다. 요거 주중에서부터 박송희가 말씀드렸던 마필이죠. 캔디글로우. 이 마필이 주행검사 때 따라가는 전개도 하고 마지막에 여유도 일단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일요일날 1000m 경주 1번 게이트 오랜만에 차고 나와요. 계속적으로 문세영 기수가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말들을 많이 탔었는데 안쪽 1번 게이트에서는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게 뚜렷한 선행형 마필들도 없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거예요. 최근 김동철 쪽에서 마방의 말들도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 평균 상금이 4천만원, 5천만원 분이 되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서 지금 거의 1억이 넘는 상금을 많이 벌고 있어요. 문세영 기수를 태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조건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1번마 캔디글로우 데뷔 전에 신의 마필 안쪽에서 선행을 갈 수 있다 판단되고요. 여기에 외곽에 8번마 세네칸 의외로 지난번에는 느린 레이스에서 입상이 성공했던 마필이죠. 근데 이번 경주는 의외로 빠른 마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레이스 흐름도 상당히 빠르고요. 일단 유전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은 후공 막군 정도만 가져갈 생각이고요. 4번마 금성시대가 되겠습니다. 일단 1000m의 두 번째 경주에서 빠른 스타트가 아니다 보니까 중속에서 따라가는 전개에서 마지막에 못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일단 현장에서 체중을 좀 더 빼야 되는 마필입니다. 체중을 일단 현장에서 봐야 돼요. 500kg였는데 너무 많이 불었어요. 그리고 이 마필이 국내선 4등급 쾌양 지금 일요경마에서 부산에 내려가 있던 쾌양이랑 같이 병합 주고 그러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또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올 수 있는 만큼 한번 이번 경주들에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마 금성시대 괜찮습니다. 말이 꾸준하게 올라왔고요.
여기에 5번마 한강파워도 상당히 좋습니다. 국내산 5등급 영웅대마, 일요일에 7경주에 출전하는 영웅대마랑 병합적으로 하는데 거의 밀리지 않았고요. 또 상태도 많이 좋아져 있는 만큼 이번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한강파워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말이 막 엄청나게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 보이시죠? 근데 길게 쭉쭉 갑니다. 지금 이 관리사가 10조 중국조교사 마방에 있었던 장세현이라는 관리사인데 장세한 조교사의 동생입니다. 의외로 조교를 엄청나게 잘하는 관리사예요. 최근 3조 최영조교사 마방에 가가지고 말들을 하나하나씩 끌어올리는데 한강파워가 이번에 딱 그 맥락입니다. 상당히 좋아요. 힘도 지구력도 많이 보강했고요. 일요일에 보십시오. 영웅대마, 한강파워, 매직아워 이런 마필. 오늘 토요강화에서 매직아워 1등을 했죠. 그 마필하고도 지금 한강파워가 지금 대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상태 많이 좋아졌습니다. 4번 한강파워가. 이번에는 일단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번을 놓고 4번, 5번, 8번이 이렇게 막권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1번, 4번 쪽에 포커스를 두겠고요. 그 다음에 5번과 8번 이렇게만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별정 A경주 편성입니다. 최근 1000m 경주는 무조건 앞에 가는 마필들이 유리합니다. 3번은 내길의 퀸인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으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겁니다. 강도도 약간 높였고, 지난주에 일단 출전을 하려다가, 지난주에 출전이 떨어지면서 한 주 더 딜레이 되면서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주에 출전하는 겁니다. 이신영 조교사 마방에서 첨음형 기술을 기용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마필은 일단 가져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경보대로의 자마입니다. 혈통적으로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좀 필요하고, 그렇다면 저는 1번마 골드 IT를 축으로 한번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11번 게이트, 주행검사 때 10번 게이트, 전개 자체가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교 때의 모습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최근 우창구 조교사 마방의 말들이 그냥 날라다닙니다. 우창구 조교사 마방의 말들이 상당히 날라다니고 벌써 11월 달에 2억 3천을 벌었습니다. 엄청나게 상관을 보여주는데 이 골드 마이티가 의외로 걸음걸이가 부드럽습니다. 직전 경주는 목쓰임이 이렇게 전구 운동이 없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발걸음 자체가 사큼사큼 이렇게 넘어가요. 지금 국내산 2등급 금노열이라는 마필하고 지금 병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토요강마에서 이제 금노열이 출전을 했죠. 근데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닌데 구전염으로 금노열이 매번 좀 아쉬운 마필이잖아요. 근데 그 마필하고 지금 대등하는 거예요. 1번 골드 마운티. 이거는 해볼 만한 상대를 맞았다고 판단돼요, 이제는. 여기서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지 않냐 생각이 드는 마필이 1번 골드 마운티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1번을 저를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고보마 TG인디도 외곽에서 일단 무빙식으로 전개를 해야 됩니다. 전개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 마필이고 3번이 가고 9번이 바로 따라붙는 전력인데 고보마 TG인디도 상태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도 했고 직전 경주보다 조금 더 상승세도 있고 전개적으로 이점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주 자막이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일단 1번마 골드 마우티를 일단 인정하고 3번마 네그레킨하고 9번마 TG인디 이것도 일단 봐야 되고요. 5번마 드림플레이도 상당히 말이 좋습니다. 얘도 느낌 자체가 상당히 좋고 외곽의 11번마 글로리에나 하나도 괜찮습니다. 얘도 혈통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힘이 차면 봐야 되는 마필이에요. 외곽에서 일단 무빙을 뜰 수 있다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일단은 기본마 편성입니다. 2세 마필 중에
최근 들어서 2세 마필들이 올라갈 수 있는 마필들이 싹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급 이하의 마필들이 있는 건데, 저는 일단 1번마 골드바이티를 축으로 외곽에 있는 9번마 TG인디, 여기 안쪽에 있는 이게 5번마 드림플레이, 요거까지 보고 들어갈게요. 1번, 5번, 8번, 9번까지 보고 들어갈게요. 1번, 5번, 8번, 9번. 1번을 놓고, 드림플레이는 일경주의 1번마 캔디글로우랑 같이 병합조기를 했던 마필입니다. 이거는요, 김동철 조교사 마방에서 1경주, 2경주, 이제 1경주 때 캔디글로우가 들어오면 5번마 드림플레이도 일단 무조건 봐야 돼요. 1번하고 5번하고 같이 병합조기를 했어요. 뒤처지지 않았어요. 1번, 5번, 8번마 상공 클라운드 3,900만원까지 경매가의 마필입니다. 지금 공백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공백에서 출전을 했는데, 이번에 일단 정상 주기에서 출전한 만큼 8번마 성은 크라운도 일단 봐야 돼요. 1번을 놓고 5번, 8번, 9번이 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첫 번째 제가 추천 경주로 들어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7번마 하얀 왕자가 인기 1위로 팔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부터 말씀드리면서 7번, 3번, 4번 여기 이제 삼복승식이 220배가 넘는 배당이 터졌던 경주였잖아요. 복승식도 34배였는데 하얀 왕자가 지난번에 안쪽 게이트에서 그냥 안쪽으로 전개를 잘했습니다. 모래도 약간 피해 가면서 전개를 하다 보니까 입상에 성공했어요. 7번 하얀 왕자가 일단 모래를 약간 피해야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쪽에 의외로 빠른 말들이 많습니다. 하얀 왕자가 또다시 지난번처럼 오수철 기수가 지난번처럼 타지 않고 또다시 외곽으로 타버리면은 이건 또 문제가 돼요. 토요경마에서 오수철 기수가 말타는 모습을 보면은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다시 그렇게 탈 수가 있습니다. 7번 하얀 왕자, 요건 일단 고민이 좀 필요한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 4번마 당찬대보도 일단 팔립니다. 조교 때 보면은 엄청나게 좋은 컨디션을 출전하고 있죠. 근데 이번 당찬대보 역시 인기마로 팔리는데 데뷔전입니다. 1200m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진이겨서 앞에 갈까요? 못 갑니다. 말이 스타트 자체가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닙니다. 당찬대보가. 자, 그렇다면 7번, 4번의 막권이 아닌 다른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권에서 약간 멀어져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 상당히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습니다.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올 수 있고 최근 경주력을 보면 7번, 4번 정도는 충분히 때려 잡을 수 있다고 판단돼요. 여기에 살아나고 있는 마필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좋았던 마필, 또 조교의 내용이 좋았던 마필 이렇게 가져가면서 압축된 막권으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별정 A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를 3경주하고 4경주하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경주 편성입니다. 제가 3경주를 승부경주를 추천경주로 가져갈까 4경주를 추천경주를 가져갈까 하다가 제가 일단 3경주에 더 자신 있는 말이 안정적이라서 그 마필을 놓고 때리겠고, 이번 4경주도 또 압축을 하겠지만은 약간 터질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안쪽에 1번마 아르고탑, 일단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렇게 막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안쪽 게이트가 어떻게 되면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워낙에 문세영 기수가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요거 압도적인 인기 마필인데 배제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1번 게이트. 근데 선행을 무조건 가야 됩니다. 따라가는 전개에서는 무조건 깨질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방송에서 제가 이번 경주를 놓고 때리고 싶은 말은 외곽의 9번마 탱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발굽 쪽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의동이라고 그러죠. 이게 발바닥 쪽에 약간 계속적으로 아팠던 마필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약간 엄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았는데도 자기가 말 자체가 이 듣는 걸 좀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국내산 오던 거 리얼팩이라고 병합조교라는데 야 이제는 말이 그 겁이 없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은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로 따라갈 수 있다. 다른 말이 없는 경주 편성입니다. 외곽에 탱자, 9번마 탱자를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4번마 한강지존도 최근 계속적으로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나기도 마주의 마필을 최근 들어서 유승환 기수가 거의 다 전담으로 타고 있습니다. 부산에 내려가서도 우승을 했고 나기도 마주의 마필들을 거의 타고 있는데 이번에 완전히 말이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국내산 6등급 신의 여인이라는 병합자였는데 자세가 의외로 많이 좋아졌던 마필입니다. 자세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지금 한강지존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 마필이 지금 3,500만원짜리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관리사가 잡고 있는데 말이 막 가려고 그러죠. 놓아주지는 않지만 이거는 재갈을 물려가지고 끌고 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교를 하는 겁니다. 체중도 좀 더 빼기 위해서 담요까지 입혀가지고 조교를 했고요. 괜찮죠?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번 경기 마지막 추입으로 날라오는 건 한강지존이에요. 이 기회에 트랙라이더가 지금 이걸 조교하는 겁니다. 마무리 때 딱 한 방 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국내선 신의 여인이라고 지금 병합 조교하는 모습이죠.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해볼 만한 상대를 맞았다고 판단돼요. 괜찮아요. 여기 7번마 투에이스도 일단 좀 팔리고 2번마 골든럭키도 팔리는데 두 마필 다 2번마 골든럭키는 조절만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고 약간 농땡이 기질이 있고요. 7번마 투에이스도 역시 이제 부담량이 4kg가 늘었습니다. 문성혁 기수가 토요경마에서 우리가 추천 경주 한 구를 시켜줬는데 얘도 마지막에 취입 근데 4번하고 7번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4번이 더 좋아 보여요. 자, 그래서 이번 4경주는 9번을 놓고 7번, 4번, 1번 9번을 놓고 7번, 4번, 1번 이렇게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리산 5등급 암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1번마 이너페이스 이번에 이제 조교가 조금 부족합니다. 일단은 선입권에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데 3번마 명지캔디가 더 빠릅니다. 거기에 이제 선입에서 이너피스가 따라가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스포 조교도 목요일날 했어요. 근데 이번에 마무리 조교가 약간 부족해. 구절 찰가상 때문에 그런지 조교가 조금 약간 게 단점이고요. 3번마 명진캔디는 오랜만에 단독 선행 찬스를 맞았습니다. 1200m에서 국내선 6등급 경주에서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고 1분 14초 2를 뛰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최근 3번의 경주에서 편하게 선행으로 레이스 전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편하게 레이스가 전개가 가능한 경주 편성이에요. 3번마 명지캔디가 의외로 인기권에 멀어져 있기 때문에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선행 찬스고요. 조교도 뭐 국내선 6등급 성실핑크라는 마필하고 병합조교를 하는데 약간 끝걸음을 밀리지만 1200m까지는 버틸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되고요. 10번마 마하거리 되겠습니다. 지금 추위평의 마필인데 국내선 5등급 경주에도 계속적으로 조금 약간의 강한 상대들과 만났습니다. 지난번에 이너피스와 같이 뛰었는데 박병훈이가 12번 게이트에서 지난번에 의도적으로 잡고서 아예 후미권에서 눌러버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마지막 추입은 10번마 마하거리 돼요. 외선 4등급 마필이랑 병합조교도 했고요. 국내선 5등급 대천비티라는 마필이라고도 병합조교를 했는데 의외로 잘 갔습니다. 지금 조교, 세봉주 조교사가 직접 조교를 하는 겁니다.
최봉주 교사가 직접 조교를 하고 길게 가게끔 지금 마련해 놨어요. 최근 최봉주 교사가 조교하는 마필들도 입상에 성공했죠. 토요경마에서도 국대 클래스가 신영철 기수가 타고 외곽으로 또 빼가지고 여유롭게 또 이기더라고요. 이것도 마하걸도 지금 국내에서 4등급 국대 클래스 토요경마에서 우승했던 마필이죠. 그 마필하고 지금 같이 병합죽을 하는 겁니다. 국내에서 4등급 경주에서 뛰었던 마필이요. 괜찮죠? 노려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또 이 마하걸이 외산 마필입니다. 일본산 마필입니다. 지금 이제 레이팅 점수가 계속적으로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최봉주 교사는 워낙에 조교 자체가 엄청나게 잘하는 조교사입니다. 최근 조교사 중에 조교하는 조교사는 최봉주 조교사뿐이 없는 것 같아요. 이준실 조교사하고 둘만 조교를 하지 나머지 조교사들은 조교를 안 해요. 10번만 마하걸 꾹 눌러 잡고 지금 조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인기권이 좀 멀어져 있기 때문에요. 자, 일단은 이번 오경주는 3번마 명징탱 캔디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는 마필, 그 다음에 10번마 마하걸 이렇게 두 마필 말씀드리겠고, 8번마 샤인모미도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는데 이번 경주는 승급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선입권에서 타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 의외로 강단이 있더라고요. 앞말인데 뭐 기본적인 활동 좀 기대치가 있어서 그런지 말이 의외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8번마 샤인모미까지는 일단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10번, 8번, 3번, 10번, 8번 3대의 마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1번마 클리어 베스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기마로 팔리는데 22주에 공백에서 출전합니다. 40조 송문기 쪽에서 파워K가 토요경마에서 엄청나게 인기마로 팔렸죠. 37주에 공백이 있어서 출전했던 마필인데 조교는 엄청 좋아도, 그러니까 제가 파워K가 깨지는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역시 조교는 상당히 좋아도 실전에서의 경험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쪽에 1번마 클리어 베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선 4등급 자이언트 킬리나 마필하고 병합조교를 하는데 상태는 여전히 이상 없습니다. 재검 때도 모습이 좋았고요. 근데 22주에 공백이라는 거, 이게 일단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뭐 온사이드하게 선행을 가겠지만은 뭐 파워K는 온사이드하게 선입권에서 안 갔나요? 전혀 안 되잖아요. 1번마 클리어K도 일단 고민이 필요한 마필이고요. 10번마 파루키우스도 모래를 안 맞으면서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엄청나게 뭐 외곽에 선입권에서 붙어가지고 입상에 성공했는데 의외로 이번 경주는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기 때문에 저는 1번과 10번의 막곤, 요건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복병발을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한번 중배당을 노려볼게요. 3경주에 때는 안정적인 마필들, 인기마들이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 이번 경주는 붙이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놓고 때는 충막감에 파루키우스하고 클리어 베스트, 여기에 4번마 대촌 피트까지만 딱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배당의 형성도 되고 배당도 짜릿짜릿하고 요거 뭐 6경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좋아진 만큼 1300m 국내선 5등급 경주 마지막에 날라오는 그림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중방송부터 말씀드렸던 7번마 영웅대마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의 단점이나 지금까지 입상했을 때 모습을 보면은 직진성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직전경주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내측을 책 찍을 때 되면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도 보였고 다리 바꿈도 약간 부자연스러웠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야, 말이 완전히 이제 잡혀졌네. 임다빈이가 추입형의 마필들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선에 가는 마필도 잘 타는데 7번마 영웅대바가 일단 무빙으로 뜰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9마리뿐이 뛰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외곽에서 무빙을 뜰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7번마 영웅대마 얘를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3번마 드래곤스타도 지난번에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일단은 약간의 여유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일단 승급전이고 지난번만큼의 컨디션만 일단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레이스 자체가 센 레이스는 센 레이스였지만은 약간의 고민이 필요하고, 일단 3번보다는 안쪽에 1번마 빈체로킹 33주 서인석 쪽에서 마방에서 출전하는 1번마 빈체로킹을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승급전에 두 번의 경기에 1700m 거리 코너 4개짜리에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국내선 4등은 매직 그레이스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했고요. 상태 끈끈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해볼 만한 상대도 되고요. 이번 경주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빈체로킹입니다. 여기 안쪽 1번 게이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따라갈 수도 있어요. 저는 7번, 1번 쪽에 한번 노려볼 생각이고요. 아예 이제 배당이 터진다면 8번마 논스톱 위닝이 되겠습니다. 이 마필이 지금까지 뛰는 모습을 보면은 약간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뛸 때 내측으로 단점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번 경주 선행도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경주 편성이죠. 신영철 기수가 요즘 말들을 또이또이하게 잘 탑니다. 뭐 앞선에 붙어 넣을 수 있는 마필들이 최대한 앞선에 붙어가지고 해결하기 때문에 8번 노스 위닝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게 없죠. 또 다른 기수들 안쪽에 1번마 빅토아르 기수, 이 기수들도 앞선에 가겠지만 중속이 부족하고, 이용호 기수는 스타트 능력이 떨어지고, 문성혁 기수도 그렇게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수도 아니고, 뭐 이혁 기수도 이것도 따라가야 되는 마필이고, 5번마 그마시크는 일단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래를 맞으면 안 돼요. 모래를 또 안쪽에서 정통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6번마 브이킨도 주로 반대로 일단 돌렸습니다. 이것도 일단 괜찮아요. 6번도 브이킨도 지난번에 꼴이 나고 힘이 남아 돌았던 마필입니다. 요거까지는 가져갈게요. 7번, 1번, 6번 7번, 1번, 6번 여기에 8번까지 7번, 6번, 1번, 8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2번마 최고 블랙 문세영 기수가 타고 또 최고 인기마로 팔립니다. 인기마로 팔리는데 얘가 지금 11월 4일날 양전지에 부종기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후두염 치료도 했고요. 호흡기 쪽에 치료도 있었고 7월 27일날 그러면서 지금 두 번의 경기에서 지금 못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조교를 하는데 양전지 부종까지 생겼어요. 최고 인기마인데 후두염이 생겨서 두 번의 경기도 아예 바닥을 쳤고, 그러고 또 양전 부종이 생겼다는 거죠. 4일에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문세영이가 탔다고 이거 이놓고 팔릴 겁니다. 5번마 야모진 재수, 이거 취입형의 마필인데 지난번에 다비드 기수가 뭐 2마리 밖으로 3마리 밖으로 잡아 돌리면서 맥없이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1등을 와야 되는 경주였어요. 근데 그렇게 타지 않았어요. 그만큼 스타트가 보강되다 보니까 말이 외곽으로 끌려서 나와버린 거죠. 제가 봐서는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됩니다. 이혁이도 일단 복귀를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다고 판단돼요. 일단 저는 5번에다가 일단 한 방을 붙일 겁니다. 놓고 때리는 충막감은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기수가 판단에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빠른 흐름이다 보니까 그걸 다 올라오지도 못했고, 이번에는 편성 자체가 너무나 잘 만났고 여기서는 때려야 되는 경주예요. 여기서는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송 이번 8경주 마지막 축전 경주 확실하게 임팩트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마음에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좋아요의 이 개수를 보면은 제가 더 힘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방송 할 수 있게끔 힘을 좀 더 실어 주십시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경주 예상에 들어갑니다. 국내선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자이언트 킬링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스포 조교가 전혀 없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조교도 병합 조교도 하고 스포 조교도 했고, 여기서는 4번은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판단됩니다. 문세영 기수가 굳이 이 마필을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가 없어요. 선행도 가능하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데, 문세영 기수의 주특기죠. 그냥 4코너까지 꼭 잡고 있다가 라스트에 뻥 하게 한 발을 오면은 더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1400m 거리는 늘었지만 1400m 거리 경험 4번 일단 세게 보고요. 안쪽에 1번마 보디가드도 지난번에 안쪽에서 정말 힘한배를 너무나 잘해줬던 마필입니다. 그냥 꼭 참고 있다가 사코너까지 끌리지 않으려고 정말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에 딱 한 발을 봤어요. 이번 경기 역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끌고 가려는 힘도 상당히 많았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기 들어서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폭 자체가 워낙에 좋은 마필입니다. 주폭 자체가요. 그러니까 뒷다리의 힘이 지금 힘이 실리죠. 그러니까 밀면 밀수록 쭉쭉 가는 모습이 이렇게 발걸음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안쪽에 최적의 전개예요. 안쪽에 최적의 전개야. 정말 여기서 4번, 1번 그냥 한번 막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죠? 오히려 쭉쭉 갑니다. 토요일날, 지난주 토요일날도 다 만들어 놓고 지금 보십시오. 마리바 끌고 가려고 그러죠. 이건 물고 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4번이 선행을 가고 안쪽에서 1번이 바로 따라 붙고 4번, 1번이 끝나도 말 못하는 경주 편성입니다. 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4번, 1번. 여기 이제 배당이 터진다면 8번마 킹에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오른쪽 뒷다리 저우너 취소되었는데, 혈통적인 기대치와 부담량이 51.5kg까지 내려갔습니다. 지난번 54kg까지 뛰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오수철 기수가 타면서 51.5예요. 이런 거 정말 꼭 참고 있다가 좀 한 발을 봤으면 좋겠어요. 최근 조교사들을 만나보면은 기수들이 작전 지시를 내리면은 그 작전 지시대로 말을 좀 안 탄대요. 그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조교사들의 고충이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수들이 말을 이렇게 타달라면 그렇게 타줘야 되는데 그렇게 타지 않는데요. 오수철 기수는 전승규 조교사가 워낙에 작전 지시를 잘하는 조교사입니다. 오수철 기수는 제발 전승규 조교사가 작전 지시를 내리는 대로 그렇게만 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식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은 올해 함께하자를 이번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옵니다. 국내선 4등급 나올 스나이퍼랑 병합 조교도 했고요. 오히려 끌고 가려는 힘도 부쩍 좋아져 있는 마필입니다. 58의 부담량을 지난번에 극복을 했고, 이번에 57의 부담량인데, 지난번에 선행군을 가면서 입상하는 모습을 보니까 1800m에서도 승급전이지만 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레이팅 점수도 63점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높은 마필이에요. 4번 오래 함께하자.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가 없다 판단되고, 7번마 쿨프린세스는 무조건 일단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끈적끈적하게 올라왔던 마필이에요. 근데 얘도 7번 쿨프린세스도 강한 상대들과 강한 만큼, 약한 상대 약한 만큼. 근데 얘도 보면은 모래를 무조건 피해야 돼. 모래를 피해야지 뛰는 마필이에요. 야차하면 선행을 갈 수도 있겠지만 조교 자체가 그렇게 강한 조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컨디션 조절만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모래를 피하면 좋은데, 근데 지난번에 의외로 잘 뛰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승급전에 상대들이 많이 세졌죠.
6번만 해돌매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하고 안쪽에서 차분하게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라스트에 올라왔죠. 임다빈 기수하고 계속적으로 호흡을 맞춰왔던 마필이고 임다빈 기수가 계속적으로 잘 타주었던 마필입니다. 조교도 지난번만큼 강하게 했던 만큼 4번, 6번의 막권 요거 이제 기본 막권이 돼야겠습니다. 외곽의 11번마 청산신호도 일단은 이번 경주 들어서는 이제 봐야 됩니다. 몰로 기수는 추입형의 스타일의 마필들을 상당히 잘 타죠. 매니피의 자마인데 최근 7월달, 10월달, 10월 31일날 최근 들어서 오랜만에 정상 주기를 맞으면서 출전했던 마필이에요. 몰로 기수는 마지막에 라스트 한 발을 보는 기수인데 그걸 또 잘해요. 11번 청산강호도 봐야 되고요. 안쪽에 2번마 모니 시장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번 경주도 추입이 가장 좋은 마필인데 좀 다부지게 타야 됩니다. 그냥 말이 약간 농땡이 불려도 진짜 강하게 임팩트 있게 타줘야 돼요. 근데 이번 경주 7번째, 8번째 근데 지금 10경주가 되면은 거의 앞선에서 끝낸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4번과 6번 여기 안쪽에 3번마 라피어반이 되겠습니다. 계속 모리를 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승급전에 맞으면서 상대들과 강한 상대들 만나면서 모리를 맞으면서 맥없이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안쪽 3번에서 안쪽에 1번, 2번 이런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3번이 라피어반이 밀어서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굳이 따라가는 전개할 이유가 없고요. 4번만 오리 함께 하자도 3번이 선행을 가면은 거기다 경합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합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따라가는 전개를 하기 때문에 4번, 3번의 막공 요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4번, 3번, 4번, 11번 4번, 3번, 4번, 11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역시 앞에 가는 말을 불러야 됩니다. 마지막 경주도 라이트가 켜졌기 때문에 앞에 가는 말을 불러야 되는데 4번마 이스트웨트가 13주의 공백에서 출전을 합니다. 일단 부담량이 51kg까지 내려왔죠. 56에서 51까지 핸디캡 경주인데 상당히 많이 내려갔어요. 핸디캡 경주는 핸디캡 경주이기 때문에 감량 기수들한테도 감량을 안 줘야 되는데 핸디캡 경주에 감량을 주더라고요. 최근 들어서는. 4번마 이스제트 일단은 가져는 가야 돼요. 6번마 라운탑면도 지금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잘 뛰었던 마필이죠. 괜찮습니다. 상태도 괜찮고요. 근데 얘도 4번이 있기 때문에 선행으로 레이스 전개가 조금 빡빡합니다. 여기 안쪽에 2번마 도끼볼레이도 있죠. 외곽에 11번마 클리넌 해피도 있죠. 의외로 빠른 말이 많기 때문에 6번마 라운탑면을 놓고 때리기는 좀 그래요. 11번마 클리넌 해피 지난번에 박우룡 기수가 외곽 게이트에서 12번 게이트에서 무리하게 선행을 가다가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정제 5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태희 기수가 50일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타는데 상태는 여전히 좋지만은 앞선에 가기가 좀 빡빡합니다. 그래서 보는 마필은 8번마 큐피드 가이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큐피드 가이 같은 경우는 선입권에서 올라오는 마필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놓고 때렸는데 지난번에 컨디션을 일단 유지하고 있습니다. 얘는 8번마 큐피드 가이는 조교 때의 느낌을 가지고 합니다요. 지난번보다 약간 떨어져 있지만은 지난번에 클리널피 이마신을 이기는 모습을 보면 52의 부담량은 여기서는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안쪽에서 2번, 4번, 6번, 외곽에 11번까지 여기에 12번까지 앞선에서 싸울 수 있는데 거기에 스타트 능력이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따라갈 수 있는 8번마 큐피드 가이를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이번 경주도 조금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현장 컨디션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11경주도 마지막까지 박송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밤이 되면 상당히 날씨가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박송 정말 집중하고 좋은 마법으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 박송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